서울 아파트 평균이 13억 3천을 넘었습니다. 30대 평균 자산은 3억 6천. 그러니까 30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 아파트 4분의 1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서울 안에서 강남은 정체, 강북은 1년에 평균 2억이 올랐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더 오른다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곧 폭락한다고 하고요. 두 진영 다 자기네가 데이터로 맞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는 뭘까요? 본인 집, 전세, 부모님 자산까지 다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 영상에서 같이 풀어볼 미스터리가 4개 있습니다. 하나, 왜 강남은 정체인데 강북은 1년에 3.86%씩 폭등하는가? 둘, 일본 도쿄 아파트가 1991년 버블 사건을 다시 넘어섰다는 게 한국에 무슨 의미인가? 셋, 30대 자산은 줄어드는데 집값은 왜 오르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답을 찾으려면 2026년 4월에 한국 부동산 시장 사진부터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자료가 KB부동산입니다. 2026년 4월 14일 KB자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3억 2,965만 원, 사상 최초로 13억을 돌파했습니다. 4월 한 달에만 0.62% 올랐고요. 전세도 같이 갑니다. 서울 평균 전세가 6억 8,147만 원, 역대 최고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이면 7억 1천, 1년 동안 5천만 원이 올랐어요. 7.6%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26년 4월 서울 25개 자치구 전셋값이 전부 올랐어요. 강북구만 1년에 3.86%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치고요. 전세 수급 지수가 104까지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100보다 크면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2021년 9월에 109 찍었던 그 전세 대란 이후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매물 자체가 1년 만에 32% 줄었고요. 즉,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는데 매물은 사라지고 있는 시장. 그게 2026년 4월 한국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한국에서 가장 비싼 4개 구입니다. 2026년 4월 마지막 주 기준 이 4개 구는 전주 대비 0.01% 수준, 사실상 정체입니다. 반대로 강북구 평균 매매가가 7억 1천, 1년보다 2억 올랐어요. 노원구 평균은 6억 5천, 1년보다 7,442만 원 올랐고요. 강남이 멈춰있는 동안 강북, 노원 외곽이 폭등하는 그림입니다. 이걸 부동산 업계에서는 외곽 갭 메우기라고 부릅니다. 다주택자한테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니까 강남은 새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주택자 수요가 강북 외곽으로 몰린 그림입니다. 즉, 한국 부동산 양극화는 더 이상 서울 대 지방이 아니에요. 강남 대 강북, 그리고 수도권 대 지방으로, 그 안에서 또 신축 대 구축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 크게 5가지입니다. 공급, 통화량, 인구, 금리, 그리고 심리. 상승론과 하락론은 이 5가지 중에 어느 변수를 더 무겁게 보느냐로 갈려요. 한번 양 진영이 어떤 데이터를 들이미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론 진영부터 봅니다. 이쪽은 앞으로 5년은 더 오른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근거가 입주 물량 절벽입니다. 부동산 R114 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2026년 17,687호, 2027년 1,113호, 2028년 8,337호. 직전 3년 평균이 1년에 약 3만 호였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 1만 호, 직전 3년 평균의 약 3분의 1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 아파트를 5년 동안 안 짓고 있었던 거예요. 상승론 진영은 그럽니다. 공급이 4분의 1로 줄었는데 가격이 어떻게 안 올라? 두 번째가 통화량 폭증입니다. M2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중에 풀린 돈 총량입니다. 현금 더하기 예금 더하기 단기 자산 다 합친 거.
한국은행 자료 2026년 2월 M2가 4,618조 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156조가 추가로 풀렸어요. 매달 약 39조씩요. 시중에 돈이 풀린 만큼 자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는 게 상승론의 두 번째 무기입니다. 세 번째가 앞에서 본 전세난입니다. 25개 자치구 전세값이 전부 오르고 매물은 32% 줄고 전세 수급 지수가 104. 전세가 오르면 사람들이 차라리 사고 만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압력이에요. 네 번째가 가구수 증가. 한국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어요. 2024년 1인 가구가 804만 5천, 전체 가구의 36.1%입니다. 2030년이면 36.3%, 2050년이면 41%까지 늘 거라고 합니다. 인구가 100만 줄어도 1인 가구로 쪼개지면 집은 더 필요해진다는 논리고요. 마지막이 출산율 반등입니다. 2025년 한국 합계 출산율 0.80, 2024년 0.75에서 0.05 올랐어요. 2년 연속 상승 중입니다. 출생아 수가 2024년 23만 8천에서 2025년 25만 4천으로 6.8%. 인구 절벽 신화도 깨졌다는 게 이쪽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정리하면 입주 절벽, M2 폭증, 전세난, 가구수 증가, 출산율 반등, 5가지 변수가 다 오르는 방향. 단기 1, 2년은 무조건 오른다는 결론입니다. 부익남TV, 월급쟁이 부자들TV, 김작가TV 같은 채널이 이 진영을 대표합니다. 구독자 200만이 넘는 메가 채널들이고요. 자, 그럼 반대 진영을 봅시다. 하락론 쪽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30%에서 50% 큰 조정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거가 5가지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PF가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입니다. 건설사가 땅 사고 아파트 짓기 위해 빌리는 큰 돈을 말합니다. 이게 2025년 9월 말 기준 경공매로 넘어간 사업장만 10조 6천억이에요. 그중 9조 1천억이 브릿지론, 즉 인허가도 못 받고 땅만 사놓은 부실 자산입니다. 금융권 부동산 PF 익스포저 자체가 174조.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갈 수 있다는 게 이쪽 주장입니다. 두 번째가 30대 영끌족 자산 충격이에요. 30대 평균 자산이 2024년 3억 5,958만 원, 1년 전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전 연령대 중에 자산이 줄어든 게 30대 한 곳뿐입니다. 영끌 후폭풍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0, 40대 자산 격차가 35.3배까지 늘었습니다. 상위 20%는 9억 8천, 하위 20%는 2,784만. 2030이 부동산을 추가로 살 여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신호로 봅니다. 세 번째가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2026년 1분기 89.5%, OECD 6위입니다. 1인당 평균 대출이 7,706만원, 한국 사람 한 명당 약 7,700만원의 빚이 있다는 셈이에요. 한계 도달이라는 게 이쪽 주장입니다. 네 번째가 금리하고 DSR 규제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 2026년 4월까지 7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DSR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1년에 갚아야 할 빚이 본인 연봉의 몇 %인지 보는 척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어요.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큰 폭 줄었습니다. 즉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선 거예요. 다섯 번째가 PIR하고 인구입니다. PIR, Price to Income Ratio. 집값을 가구 연소득이 나눈 거예요. 적전선이 3에서 5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PIR이 2025년 3분기 KB 기준 10.6, 적정선의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한 가구가 10.6년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구, 출산율은 반등했지만 0.8은 여전히 OECD 최저예요. 한국 인구는 자연 감소 중입니다. 정리하면 PF 부실,
영끌 후폭풍, 가계 부채 한계, DSR 규제, PIR 한계와 인구 절벽, 중장기 3년에서 5년 안에 큰 조정이 온다는 결론이에요. 한문도TV, 라이트하우스, 쇼킹부동산 같은 채널이 이 진영을 대표합니다. 구독자 18만에서 46만 사이고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2026년 들어서 하락론 채널들 구독자랑 조회수가 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승론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양 진영 다 일본 사례를 끌어옵니다. 그런데 둘 다 핵심을 빠뜨려요. 일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들어보셨죠? 1991년 3월 일본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였습니다. 실질 부동산 가격 지수 189.3. 그리고 그 후로 30년간 폭락. 한때 1991년 가격의 절반까지 떨어졌어요. 한국이 그렇게 된다는 게 하락론 쪽이 들고 다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도쿄 23구 신축 아파트 평균가가 1억 1,632만 엔, 1년 전 대비 11.2%가 올랐어요. 그리고 1991년 버블피크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도쿄 23구 평균가가 2014년 5,498만 엔이었는데 2024년 1억 889만 엔으로 10년에 2배 됐어요.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 도쿄 안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비교가 진짜 무슨 의미냐? 일본도 지금 양극화입니다. 도쿄 23구, 신축은 신고가. 일본 지방 구축은 아직 1991년 가격의 절반도 회복 못했어요. 한 나라 안에서 부동산이 둘로 갈라진 그림이고요. 한국이 일본화된다면 단순히 폭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남은 도쿄 23구처럼, 지방 구축은 일본 지방처럼. 자, 영상 앞에서 부동산 5가지 변수 말씀드렸죠. 공급, 통화량, 인구, 금리, 심리. 지금 한국 시장이 이 5가지 안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급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상승 압력입니다. 통화량 매달 39조씩 풀리고 있습니다. 상승 압력입니다. 인구 1인 가구 증가는 상승 압력. 출산율은 0.80으로 절대 수치는 여전히 하락 압력. 양쪽이 섞여 있어요. 금리 2.5% 동결, DSR 강화, 하락 압력입니다. 심리, 보도 기준 상승론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는 상승 심리. 5가지 중에 단기는 4대1로 상승 우세, 중장기는 PF 부실하고 인구가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편 자료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 부동산은 오른다 대 폭락. 이 문법으론 답이 안 나옵니다. 진짜 답은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폭락이에요. 시장이 이미 둘로 갈라졌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남, 신축, 수도권 핵심 입지. 이쪽은 도쿄 23구 그림입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이 적용 안 됩니다. 강북, 외곽, 신축, 단기 강한 상승, 외곽 갭 메우기 흐름이 진행 중이에요. 수도권 외곽, 지방 신축, 중장기 PF 부실 영향권, 변수가 큽니다. 지방 구축, 노후 단지, 일본 지방 그림에 가장 가깝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가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같은 한국에 살아도 본인이 들고 있는 자산이 어느 그림에 속하느냐에 따라 자산 결과가 정반대로 갈릴 수 있다는 게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짜 그림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상승론은 단기 1, 2년 우세입니다. 입주 절벽, M2 폭증, 전세난. 하락론은 중장기 3년에서 5년 변수입니다. PF 부실, 영끌 후폭풍, 인구 절벽. 일본화는 폭락이 아니라 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 23구가 그 증거고요. 한국 시장은 이미 양극화가 시작됐어요. 강남 정체, 강북 폭등, 지방 침체. 한 나라 안에서 다른 시장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오른다 대 폭락이 아니라 어느 시장에 본인이 있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본인한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또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 이게 어느 지역인지, 어느 연식인지, 신축인지, 구축인지, 지금까지 본 데이터로 보면 그 집이 어느 그림에 속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강남이나 수도권 핵심 신축 그림이면 정체나 천천히 상승, 강북, 외곽, 신축 그림이면 단기 강한 상승, 지방, 구축, 노후단지 그림이면 일본 지방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본인 자산이 어느 그림인지 한번 솔직히 본인한테 답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인은 어느 진영이세요? 상승론 아니면 하락론? 상승론이라면 어떤 변수가 가장 강하다고 보시는지, 입주 절벽인지, 통화량인지, 전세난인지, 하락론이라면 어떤 변수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는지, PF 부실인지, 영끌 후폭풍인지, 인구 절벽인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본인이 어느 쪽이라고 답하시는지가 다음 1년에서 3년 본인 자산 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거거든요.